네, 오늘은 정신신경 면역학, 뉴로제네시스하고 뉴로피드백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적 메커니즘 해서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마음 상태에 따라 면역력이 변한다. 네, 마음 상태에 따라 면역력이 변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고요. 생각하는 대로 뇌와 몸이 변하는 것을 뇌과학이라고 하고요. 마음이 유전자의 활동을 따라 바꾼다. 이게 후성 유전학이라 하고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다. 예,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공통점을 찾아보면 마음, 뇌, 마음, 생각, 이런 마음이나 뇌, 마음, 생각이 면역력, 몸, 유전자, 현실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기적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전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은 생각과 감정이 화학적 메시지로 변해서 몸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의 마음이 발병의 근원적 뿌리이고 치유의 근원적 뿌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신신경 면역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몸이 생존 시스템이 그 원시 시대 때는 이제 맹수를 보면 이제 도망가는 거였죠. 네.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은 어, 도망가야 한다, 아니면 싸워야 한다 해서 이런 반응들이 빨리 이제 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몸을 비상, 죽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아니면 싸워야겠다 해서 비상 상태 모드로 가는데 요즘은 이제 맹수,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스트레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의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몸을 전투 상황으로 만드는데요.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에서 다시 부신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 펌치를 하는 에르네프린 나오고요. 혈액을 더 큰 근육으로 보내는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전투 의지를 높이는 코르티솔 호르몬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전부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오르고 폐가 확장돼서 산소 공급이 빨라지게 됩니다. 에너지 분비 모드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분비하는 모드로 가고 혈액에 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 지방도 이제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몸에 막강한 면역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면역 기능 중심구인 백혈구, 림프구, 과립구가 있고 림프구에는 이물질에 대항하는 항체 생산하는 B세포가 있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T세포가 있고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키는 NK세포 등 아주 막강한 이런 면역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몸에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살려내면 어떠한 질환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오하이오 대학교의 로널드 글레이저라는 교수님이 아니 의사분인데 신장 이식한 환자의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신장을 이식해요. 그러면은 이제 몸과 몸이 다르면은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자마자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니까 암세포가 자라나고 여기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식한 신장을 다시 떼어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중단해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정상이 되고 면역 기능이 정상이 되니까 암세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장 이식은 실패했으나 신장 투석 치료를 하는 중환자도 며칠 만에 암세포를 없앨 만큼 강력한 면역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도 어떠한 암세포가
이렇게 뭐 종양 같은 게 생기면 이런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전부 지금 없애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 50, 60, 70이 되더라도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캔더스 퍼트라는 분이 이제 정신신경 면역학의 아주 뭐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생각이 몸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분이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생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신경과학자 캔디스 퍼트 박사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신경화학 물질을 가리켜 감정을 지닌 분자,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신경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화학 메신저는 혈액을 타고 불과 몇 초 만에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몸 전체의 세포의 특정 수용체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어떤 단백질이 생성되느냐에 따라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네, 혈액을 타고 전체로 들어가 몸 전체로 퍼져서 단백질 생성되는 과정, 이게 바로 생각이 몸의 실체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 행복, 희망, 감사, 믿음, 기쁨, 용서, 평화 같은 밝은 마음일 때는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돼서 이 혈액을 타고 몸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 네. 반면에 이제 분노, 불안, 우울, 절망, 슬픔, 불만, 걱정, 후회, 의심 등 어두운 마음일 때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돼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면서 몸 전체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모든 병의 적어도 95%는 병의 원인, 95%는 스트레스, 어두운 마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관점이 이제 정신신경 면역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BK, NK 세포, B 세포 이런 게 있는데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세포 생성, 뇌에서 정말 세포가 생겨나는지 새롭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1962년에 뉴런, 뇌세포 생성에 대한 최초의 단서가 나타납니다. 네,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요 조셉 엘트만에 의해 비롯되는데 성장한 쥐 해마의 치상의 부분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쥐 해마에서 계속 세포들이 생기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해마가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된 부위고요. 또한 생성된 뉴런이 뇌의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1962년도에 밝혀진 거죠. 네. 그다음 이제 79년 뉴멕시코 대학교 마이클 카플란 이 실험을 재확인하고요. 83년도에 성장한 원숭이의 전뇌에서 신경줄기세포를 발견합니다. 네, 83년에 이제 원숭이 영장류까지 해서 신경줄기세포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1980년도에 록펠러 대학의 페르난도 노테봄 연구팀은 새, 카나리아 새의 수컷이 번식기에는 노래하는 것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뇌에서 뉴런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박새들도 먹잇감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는 계절에는 해마의 뉴런이 증가하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쥐도 뇌세포가 늘어나고 원숭이도 뇌세포가 증가하고 새들도 뇌세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설치류와 조류에서의 뇌신경세포 생성이 발견되면서 인간의 경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97년 록펠러 대학 엘리자베스 구드와 브루스 베이원 그리고 독일 게덴켄에 있는 독일 영장류 센터의 에버하르트 푸스 이분이 붉은 털 원숭이 해마에서 뇌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
붉은 털 원숭이보다 진화적으로 인간에게 더 먼 명주 원숭이 해마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면서 이처럼 성장한 영장류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경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네. 인간도 뇌세포가 생겨나겠구나.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해부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98년 11월에 실험을 합니다. 스웨덴 고테보르그에 있는 살크린스카 대학병원의 피터 에릭슨과 미국 캘리포니아 리올라에 있는 솔크 생물학 연구소 프레이드 게이지가 살크린스카 대학병원의 암 환자들의 암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로모디 옥시우리딘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브로모디 옥시우리딘 이 염료는 분열하는 세포에만 착색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뇌에서도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뇌에서도 착색된 세포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색깔이 쫙 칠해지면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로부터 임종 후에 뇌를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결국 5명의 암 환자의 뇌를 해부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인간의 해마 치생학에서 그리고 층내실에서 브로모디 옥시우리딘에 착색된 신경세포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이들 암 환자의 연령대가 50대부터 70대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태어난 이후 죽을 때까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은 죽을 때까지 뇌 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생성된 뉴런들이 적어도 하루에 700개, 1200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주변의 뉴런들과 신경망을 이루면서 생존하게 되죠. 이 사진 보시면 고려대학교 이제 선웅 교수님이신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면 신경세포가 어디로 가느냐? 살아있는 신경세포는 계속 신경망에 들어간다. 네,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쓰여지는 부위로 이동해서 신경망으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교체되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또 하나 실험을 해봅니다. 쥐들을 두 집단으로 분리해서 단조로운 환경에 사는 쥐하고 자극이 많은 환경에 사는 쥐로 나눕니다. 그 결과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한 쥐는 불과 4,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경세포 수가 15%나 증가했고 다양한 자극이 주어지는 환경이 신경세포를 증식시키게 많이 만든 거죠. 따라서 단조로운 생활보다 바쁘게 활동적인 생활이 신경세포를 증식시키고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실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 흔히 나이가 들면 단조롭고 편안한 생활을 선호하고 복잡하고 창의적 활동을 피하는데 이것은 결국 신경세포의 생성을 방해해서 새로운 세포들이 뇌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뇌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뇌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독서, 창의적 활동, 취미, 생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뇌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요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은 그
동아대학교 예, 그 부산시 치매국장 예, 박경환 교수님이세요. 왜 이렇게 뇌가 노화되냐? 예, 신경세포가 사라지고 신경망이 왜 끊어지냐에 대해서 박경환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신경망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신경망이 헐거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이 말이 뭐냐면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경망이 자꾸 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보는 그 뇌 노화는 뇌를 쓰지 않는 겁니다. 뇌를 쓰지 않으니까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는 병이 아니라 노화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게 뇌과학입니다. 병으로 안 봅니다. 네, 다른 관점이죠. 치매를 걸리고도 치매를 앓지 않는 기적. 네, 켄터키 대학교 스노든 박사의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80년대에 했죠. 수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데이비드 스노든과 동료들이 1986년부터 1900, 좀 바뀌었네요. 네, 6년부터 678명의 가톨릭 수녀들을 대상으로 뇌가 어떻게 또 왜 노화하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로 실행한 연구로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녀들 사이에서 독보적 스타였던 베르나데트 수녀, 네, 이른 나이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2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했고 7년은 고등학교 선생님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80세를 넘긴 시점에서 시행한 그 연구 과정에서 치러진 3번의 인지시험에서 이분이 모두 최우수 성적을 거둡니다. 연세가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인지능력 시험에서 1등을 해요. 네. TV에도 나왔죠. TV에 나와서 요 81세, 83세, 84세 치른 인지시험의 최우수 성적을 받습니다. 1등. 네. 연구 대상자 중 최고 엘리트였어요. 이 실험은 이제 왜 수녀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1등, 최고 1등이 네, 이 분이세요. 네, 베르나데트 순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85세에 네, 이렇게 81세, 83세, 84세 최고 성적, 인지능력 최고인 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스노든 박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의 뇌는 네,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고 해마와 새 겉질부터 이마 옆까지 온통 기억하는 부분이나 뭐 피질, 대뇌 피질 부분이나 이마, 뭐 전두 옆까지 온통 네, 이렇게 알츠하이머랑 똑같은 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제 플라크까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베르나르트 수녀의 알츠하이머 등급은 위 단계에서 심각한 수준인 6단계 정도였습니다. 근데 뇌가 알츠하이머인데 치매 증상이 없는 거죠. 되게 뭐 역설적이지만 네, 치매이지만 치매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네, 아, 저기 치매이지만 뭐야, 치매 증상이 전무님, 네, 제가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 MRI를 찍었더니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유전자의 구조도 바꿉니다. 네, 계속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머리 저기 뭐야 제가 이제 수맥 탐사봉으로 암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CT를 찍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진단을 해보니까 머리에다 손을 그러니까 이 수맥 탐사에서 360도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 3가지에 60만 원짜리를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전을 해서 그 삐죽삐죽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가로로 쭉 왔다 갔다 하면 그거가 이제 이 신경을 자극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두두두두 하니까. 그래서 전체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앞뒤로도 계속해서 한 10분간 했어요. 10분간 하고 제가 머리에 손을 대고 수맥 탐사봉을 딱 잡아보니까 하나도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3일을 했는데 CT를 저가 이제 CT 폭격을 맞아서 건망증이 그때 이제 심각하게 시작이 돼서 CT를 안 찍는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의아하게 저희 어머니라면 권유를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그게 특수 CT인 거예요. 이래 보통 CT가 아니라. 아, 그래서 정갑 음,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요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네네네. 네, 따로 질문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네네. 네. 네. 네,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뇌가 아주 심각한 수준의 알츠하이머 뇌인데 치매 증상이 없고 심지어 인지 능력 최고라는 거죠. 뇌는 치매인데 치매 증상은 나오지 않고 인지 능력은 최고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진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글을 쓰고 즐겁게 노래하고 섹시한 대로 관리하다 보면 기억이 하나의 시냅스에 저장되지 않고 새로운 시냅스를 계속 연결하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알츠하이머병으로 시냅스 한 부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시냅스가 바로 그 자리를 채우며 다른 길로 연결해 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노화가 신체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는 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 책을 냅니다. 우아한 노년. 네. 그래서 노년기 두뇌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게 이 책입니다. 어, 여러분들 뇌에 뭐 알츠하이머가 오더라도 예, 치매가 온 뇌라도 치매 증상은 오지 않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인지 능력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40년 전에 이미 밝혀진 건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겁 먹지 마시고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글도 쓰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그렇게 재밌게 사시면 예, 뇌가 계속 활동하고 예, 생겨나기 때문에 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에 다른 길을 만들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용어로 인지적 비축, 예, 코그니티브 리저브라 합니다. 노화에 따른 뇌 손상에 대처하고 최적의 수행력을 유지하는 인지적 능력, 예, 노화에 따른 뇌 손상에 대처하고 최적의 수행력을 유지하는 인지적 능력을 인지적 비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한 체스 선수, 예, 두뇌에서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체스를 두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6수를 내다보았지만 죽기 전에는 4수 정도를 보았다는 거고요. 이러한 녀석을 인지적 비추라는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지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 두뇌가 그 힘을 비추겠다가 필요할 때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강한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즉 알츠하이머병 같은 기억력이 감퇴하는 병에 걸려도 그동안 저축해놓은 인지적 능력이 뇌의 보호막을 형성한다. 네, 이 내용이 이제 타임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매 여기 이제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의 정재환 교수님 요 글을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힘들고 최고의 치료법이 예방에 있습니다. 치매는 두뇌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두뇌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보셨죠? 신경세포는 계속 생겨납니다. 예. 그리고 뇌를 많이 쓰시고 자주 이제 새로운 거 많이 하시고
아까 이제 읽으신 것처럼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새로운 여행도 다니시고 자꾸 이렇게 활동적으로 쓰시면 신경세포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정 교수님께서 뇌는 근육과 같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튼튼해지고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시냅스라는 돌기들이 촘촘히 연결되어서 나이 들어도 남아있는 한계가 하나가 일당 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삶의 목표가 줄어드는데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으면 하루가 바쁘고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요 이제 정재환 교수님 한 얘기나 여기 수녀분들 이렇게 사시는 거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로 얘기하면 저희가 하는 이제 뉴로피드백은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뇌파 훈련. 뇌파 훈련의 목표는 뭐냐?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시냅스와 시냅스를 빨리 연결시키는 게 저희 뇌파 훈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와 신경망. 요 신경망이 탄탄해지고 연결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인지 활동하시면 신경망이 탄탄해지고 연결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인지가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뇌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하신 것처럼 치매 예방은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망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고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놀라운 재생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포가 위장세포가 2, 3일마다 바뀌고 피부는 2주에서 4주마다 면역 기능인 백혈구가 20일마다 적혈구는 120일마다 완전히 새로 바뀌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몸 안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떤 병에도 고칠 수가 없고 쉼없이 스스를 치유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새로 태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기적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훈련하시고 건강하시게 노력하시면 전부 다 원래 기적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기적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뉴로피드백은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의 구조까지.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뉴로피드백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면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킨다.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꾸어 주기도 하지만 열심히 장기적으로 하면 시냅스의 연결성을 강화, 뇌의 신경망을 강화시켜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하고 있냐? AC 밀란, 축구팀이죠. 첼시, 축구팀, 네이비실, 미 해군 특수부대, 미군, 그다음에 나사, 미 항공우주국, 캐나다 올림픽 선수단, 빈 클린턴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뉴로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의 효과는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 책에 멘탈 트레이닝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정신신경 면역학. 생각한 대로 내 몸이 바뀌고 뉴로제네시스 뇌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죽을 때까지 생겨나고
또한 뇌를 계속 훈련하고 새로운 일을 찾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삶을 즐기다 보면 절대 치매는 오지 않는다. 네.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한다면 당신의 삶의 기적은 가능하고 또한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기적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완벽한 운명의 씨앗들이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에 담긴 가능성을 실현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 디펙 초프라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